네, 다음은 김건희 이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정점의 V제로 김건희인데요. 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계엄의 진짜 동기입니다. 특히 이른바 정치적 공동체이자 V제로로 불린 김건희. 과연 계엄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엄의 진짜 동기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씨가 계엄을 준비한 배경에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계엄 준비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이 집중적으로 불거진 시기와 겹칩니다. 또 계엄 선포일이 윤석열 당선 후 정확히 1000일째였다는 점, 무속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등 비선 무속인의 영향력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동선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성형외과에 약 3시간 머물렀다는 기록과 당시 핵심 인사들과의 연락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전 인지 여부와 계엄 관여 가능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계엄이 왜 그날 어떤 상황 판단 속에서 선포됐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있는 강진근 뉴탐사 기자님, 그다음에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2.3입니다. 그말로 그날인데요. 네. 그때 뭐 하셨어요? 저는 뭐 방송하고 있었죠. 네. 9시에 이제 시작한 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정점을 향 굉장히 힘들게 취재했던 그 헌인마을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이 변칙 대출 의혹을 잡고 한 일주일 동안 바닥을 훑으면서 정말 열심히 취재했던 거를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얘기가 든 건 무슨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게 뭐 무슨 얘기야? 뭐 처음에는 잘 믿기지는 않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지상파 방송에서 뭐 계엄 담화문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처연했죠. 그래서 네. 결국은 방송 중단하고. 그때 바로 윤석열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바로 방송 그리고 중단하신 이제 건가요? 이제 담화문 발표하는 거 계엄 담화문 발표하는 것까지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 그 스태프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비상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일단 저 국회로 갔죠. 바로. 네. 네, 특히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 뉴스토마토였는데 그래서 그 이런 대표나 담화 발표됐을 때 뭔가 느낌이 새롭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하셨어요? 저는 그날 좀 기억이 남는 게 네. 그날 군 예비역 장성들이랑 그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뉴스토마토에 이제 K국방연구소라고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네. 그날이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어서 그날 세미나에 이제 박선원 의원도 계셨고 네. 부승찬 의원도 그날 같이 계셨습니다. 그럼 저녁에 회식을 같이 하셨던 네, 거예요? 세미나까지 하고 이제 의원님들은 이제 가시고 회식을 이제 예비역 장성들이랑 하고 이제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집이 이제 국회 바로 옆이어서 국회 바로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속보를 쏘기 시작하고 그 집에서 저희는 이제 안전 때문에 그날 이제 부장이 이제 각자 유지훈 기자 방금 나왔던 네. 유지훈 기장 빼고는 이제 현장에 있고 나머지 기자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기사를 쓰자. 이래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고 이제 기사를 쓰면서 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제 현장에 네. 기자로서 기사를 쓰고 계셨군요. 네, 기사를 그래서 그날 9시 반부터 대기를 해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국정원의 두태용 같은 경우 언론의 보도 지침 가이드라인까지 배포를 한 상태인데 네. 그 기사를 쓸 용기가 있으셨습니까? 저희는 그런 정신도 없었고 일단 예. 이건 무조건 써야 된다. 저희 이제 그 당시에 정치부가 한 7명 정도가 있었는데 7명 전원 이제 동원돼서 이제 각자 맡은 부분을 이제 다 실시간 생중계를 보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두 분 취재하시면서 이런 결과 예측하셨나 궁금한데요. 강진구 기자님 어떠셨나요?
예, 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뭐 특검 시작과 함께 뭐 구속은 될 거라고 당연히 봤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김건희 씨가 훨씬 심각한 이 국정농단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모두들 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에 비해서 사실 김건희 씨의 그 범죄 혐의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김건희 씨는 그냥 이런 상태로 그 재판이 끝나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충분한 죄값을 치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한동인 기자는요? 저는 사실 구속밖엔 답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여기 뉴스인사이다 처음 멤버로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첫 인터뷰가 저희 정대택 씨였습니다. 이제 그 장모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겪으신 분인데 그분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이명수 기자 7시간 통화도 있었고 이제 쭉 볼 때 이게 언젠가밖에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의 생각이었고 이제 제가 기자로서는 저도 명태균 게이트를 같이 취재를 하면서 뭐 칠불사도 다녀오고 했는데 칠불사 다녀오면서 이제 계속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제 김건희의 존재가 더욱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면 윤석열 씨가 당연히 경로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경로에는 김건희 여사도 분명 김건희 씨도 경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언론 탄압, 가짜뉴스 근절 이름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뉴스토마토 정말 용기 있게 발빠르게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모습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한 기자님 또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뉴스인사이다 첫 번째 인터뷰도 진행하셨으니까 최근의 기사 내용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정점의 V제로 김건희. 사실 여러 언론사가 12선 이제 내란 특집으로 해서 여러 기사를 쓰는데 이 꼭지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3대 특검이 이제 거의 대부분 수사 종료를 앞두거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은 이제 잡혀 있고 큰 줄기가 잡힌 채로 이제 재판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 혹은 밝혀지기 어려운 것들 왜냐하면 계엄 동기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뭐 정황 증거들이 있지만 윤석열 씨가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황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그 계엄 동기에는 사실 김건희 씨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기자님, 김건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 강진구 김건희 있습니다. 씨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대태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아요. 네, 강진구 기자님, 김건희의 인물평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김건희는 우리가 흔히 뭐 게임이나 뭐 도박 중독 환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양태가 비슷한데 김건희 씨는 이제 권력 중독 환자라고 이제 규정하고 싶고요.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뭐 아직까지 제가 뭐 보도는 안 했지만 대학 입학하는 과정서부터 그다음에 졸업하고 뭐 학위 취득하고 뭐 대학 뭐 강사 뭐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부터요? 네, 그 전부 다 이 권력의 그 줄을 대거나 그 뭔가 편법과 로비를 통해서 그 자신이 그 원하는 것들을 소유했었고 그런 과정이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그 이제 변칙과 반칙으로 금기시 된 것을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는 과정들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이게 약간 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이익률을 얻는 것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고 항상 그 뭔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거둬야만 본인의 그 욕망이 충족되는 그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 그래서 중독증 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자님 지금까지 계속 인터뷰를 해 오셨으니까 한 기자님 계엄의 목적 전지적 참모
시점에서 보면요. 네. 계엄은 김건희 때문이었다. 이러한 발언들이 좀 나오거든요. 구체적 정황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정황은 이제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사실은. 아, 널려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정황 근데 이제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이제 계엄과 관련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일단 김건희 씨가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윤석열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라는 네. 거는 이미 지금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고 네. 이게 외환죄에 해당하는 건데 뭐 북풍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 네. 이게 김건희를 위했던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명태균 게이트 보도를 하고 나서 당시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그 한 11월 말 정도가 되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민주당이 압박하는 건 그 윤석열 정권 내내 있었지만 이제 당시 집권 여당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네. 이게 지금 한동훈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하면 이탈표가 발생해서 통과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지금 특검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씨라든지 김건희 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었고 어제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확실해진 상황인데요.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 이제 5일 전에 이제 국방부 이제 국회 협력 단장에게 영부인님 특검은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하기 5일 전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한 걸 볼 때 이건 결국에는 김건희 구하기였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구 네. 기자가 보시기에도 추가 계엄의 질문 제가 목적 좀 드릴게요.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서 검사 탄핵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뭐 말이 되냐 이러면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경로를 한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신경 쓰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뭐 사실 한동훈 대표도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온 이유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고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인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강진구 기자가 보시기에도 김건희가 계엄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계엄의 직접적인 트리거는 지금 우리 한동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당시 이제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한동훈하고 갈등이 있었고 특히 친한계가 이제 특검법을 재표결하게 되면 그 이탈표가 상당수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트리거는 확실히 김건희 구하기가 맞다고 보고요. 다만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은 애당초 그 정권 출범 초기서부터 그 윤석열 그 한 번의 그 임기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후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적어도 지금 뭐 발표돼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이제 2022년 11월 윤석열이 이 국힘당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뭐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2023년 이제 10월달 그 강서 그 보궐선거에서 이제 참패하고 난 뒤에 그 계엄의 3인방 그 뭐 정보사령관 뭐 해가 전부 다 교체를 다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빌드업이 들어갔을 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4월 총선 결과를 보고 4월 총선 결과에서 본인들이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엄으로 간다라고 하는 플랜은 진작서부터 좀 짜져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그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이유로 그 이제 특검 계엄 발동 시기가 그 D-Day가 좀 빨라진 거다 이렇게 D-Day가 보입니다. 빨라졌다. 네. 네, 한 기자님과 강 기자님 두 분 다 여쭤보는데 먼저 한 기자님 좀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김건희 하면 또 무속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왜 하필 12월 3일 평일이었냐 이런 네. 의문도 제기되면서 이거 무속과 관계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김건희가 과연 이제 비상계엄 인지했나 이것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12월 3일이 이제 네. 윤석열이 당선된 3월 9일로부터 딱 100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정권 내내 천공이라든지 건진법사라든지 사실 노상원
노상원도 사실 무속인이었고 계속해서 무속인들과 연결의 끈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상한 점들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12월 네. 3일이라는 게 이게 사실 국회를 좀 해보고 이제 뭐 대통령실에 있다 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평일에 이 시간 10시 반이라는 시간에 계엄을 한다는 게 좀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였습니다. 플랜 B조차 네, 아예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이제 각 지역구에 내려가는 시간이 금토일로 해서 이제 주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기 원래 네, 하죠. 평일에는 다 수도권에 이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12월 3일이 아니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났다면 그랬다면은 이제 국회가 좀 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든 걸 다 놓치고 이게 경고성 계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벌어진 상황들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계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상원 이제 정보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노용래였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원래는 노용래였는데 개명한 무속에 거예요?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개명을 하지 않으면 별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상원으로 개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정도군요. 이제 사무실을 쓸 때도 뭐 수암 선생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그런 명칭을 썼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 다 연결 지어 볼 때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무속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 기자님 보셨을 때 너무 네. 김건희 사건 잘 아시니까 왜 12월 3일이었을까? 플랜 B도 없었을까? 그리고 김건희 네. 안방만인 김건희 이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 김건희 그 계엄의 직접적인 아까 그 목적이 그 김건희를 이제 특검법에서 그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김건희가 이걸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중요한 의사 결정은 김건희에게 있어서 사실 뭐 거의 무속 정권이죠. 그래서 무속인하고 저는 뭐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12월 3일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불가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12월 2일 날 그 명태균이 그 이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그 김건희 윤석열하고 이제 그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던 내용이 있는 그 황금폰 그거를 자기가 그 검찰이 아닌 이 민주당이나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었고요. 12월 2일 날. 그리고 이제 12월 4일 날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도이치모터스하고 이제 명품백 그 불기소한 검사들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그 이 검사들 탄핵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이게 그 결국 그 민주당 또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 아니고 결국은 김건희 지키기 위한 계엄이라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마냥 그걸 늦출 수 없었던 게 또 이제 12월 10일 날 이 국회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제 그 재표결이 예상이 돼 있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은 또 단계 논란으로 그 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사실 이탈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실 계엄을 12월 10일 이후로 최소한 늦출 수는 없었고 그런 또 12월 4일 날 이 김건희를 봐줬던 검사들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택일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는 않았다. 다만 아무튼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무속인과 논의를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후에 무속인 하게 되면 이제 뭐 건진이나 천공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한 명 주목해야 될 무속인이 사실 한덕수 총리 부인이에요. 한덕수 총리 부인은 웬만한 무속인 이상으로 무속에 심취하신 김아영 씨. 분이고 두 분이 영적으로 공유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다음, 그래 네.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김건희 씨가 한덕수 총리 부인을 통해 가지고 날짜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 계획을 아주 미리서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 내내 호명됐던 이 무속 멘토 하면 건진 그리고 천공입니다. 그런데 한동윤 기자
천공한테 고발을 당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천공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천공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받은 사건인데요. 천공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고발당하셨다고요? 네네. 그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있어서 천공이 개입했다라는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당시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작성을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보도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부승찬 의원의 책에 써진 내용 그 부분을 저희가 전달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저희를 직접 고발을 했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국장을 고발하거나 뭐 회사를 고발하거나 이게 아니라 기자가 4명이었는데 기자 4명을 일일이 다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에 넘겨져서 경찰 조사도 이제 받았었고 그리고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에 넘겨진 지가 지금 1년 반 2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수사 한 번을 검찰이 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형사사법 포털이라고 해서 그 조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검사가 지금 9명째입니다. 계속 검사만 바꾸고 수사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네.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오늘 기사가 V제로 김건희잖아요. 네. 그만 결국에는 최근에 박성재 텔레그램 지시라던가 아니면은 V제로 실체 확인, 바로 대법원장 수사까지 지적했다는 게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최종적으로 누렸던 거 뭐라고 보세요? 강 기자님부터. 네. 네, 뭐 김건희는 애당초 처음서부터 윤석열 다음은 나다. 이 좋은 걸 왜 한 번만 하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진작서부터 이 비상 대권을 염두에 뒀고 그리고 이제 V0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 정권 내에서 호가호위한 거를 넘어가지고 이미 김건희 씨는 그런 윤석열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본인이 모든 이 국정에 관여했던 거는 윤석열 이후에 본인이 이 최고 대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했던 과정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희 기자님.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뭐 네. 정치권에서 늘 떠달았던 게 이제 다음 대통령 후보는 김건희다라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우스갯소리에서 이거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권을 뺏기게 되면 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처럼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이라든지 모든 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해야만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명태균 씨 입에서도 인사권 관련의 얘기가 나왔지만 김건희와 윤석열이 인사권에 대해서 5대5를 가지고 있다. 이제 5대5 공동정부다. 네, 이런 공동 얘기가 명령체. 나왔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이제 뭐 사실 그런 걸 좀 즐겼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인 V제로서 권력을 즐겨왔던 김건희 씨 앞으로의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님, 뉴스토마토의 한동희 기자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